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학의 정말 근본적인 개념이죠. 음양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음양. 이게 무려 5천 년 동안 명확한 기준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상자를 여는 기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 마침 당신께서 흥미로운 자료를 공유해 주셨어요. 박용규 저자의 입체 오행을 통한 음양의 기준 설정 연구인데요. 이걸로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도발적입니다.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내용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제시하는 그 새로운 음양 기준 두 가지가 대체 뭐고 또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요. 명확한 음양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동양 과학 발전이 좀 더뎠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근본적인 기준 부재가 발목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음양을 그냥 하나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이요? 네, 하나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의 차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흐름이 딱 멈추거나 구체화된 상태, 물질적인 혈 혹은 상태의 차원입니다. 아, 기와 혈. 이 두 개의 렌즈로 음양을 다시 보자. 흥미롭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의 관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 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에너지 흐름에 적용되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저자는 기운이 감소하는 상태를 오히려 증가하는 상태를 양으로 정의합니다. 감소가 증가가 양. 네, 그래서 음은 스스로를 비워내니까 덜어낸다, 손. 양은 스스로 채워가니까 더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에너지를 막 주는 태양 같은 거요? 태양이 음이라고요? 보통 태양은 양의 대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오히려 빛을 받는 달이 양이라는 건데, 이야, 이건 기존 통념이랑은 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요. 왜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연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저자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성? 네. 태양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럼 스스로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달은 반대로 빛을 받아서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이기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주는 쪽이 받는 쪽이 양. 그렇죠. 주역의 궤로 예를 들면요. 차가운 기운, 즉 물이 위로 오르는 감궤는 은축된 기운이 상승하는 과정이니까 양으로 보고요. 반대로 뜨거운 기운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궤는 발산된 기운이 하강하는 거니까 음으로 해석해요. 색깔이나 맛도 그렇게 설명하나요? 네, 비슷합니다. 붉은색은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가 쉽게 흩어진다. 그래서 푸른색은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더 멀리 함께 가고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양이라고 주장하고요. 맛도 매운맛은 기운을 발산시켜 퍼뜨리니까 양, 신맛은 기운을 수렴시켜 안으로 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에너지의 증가냐 감소냐 이 관점을 아주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죠. 아하, 에너지의 양 자체가 아니라 그 흐름,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확실히 좀 다른 시각이긴 하네요. 그럼 두 번째 기준, 기의 흐름이 멈춘 상태, 즉 혈,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네, 이건 이제 기의 흐름이 아닌 이미 딱 형성된 상태나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인데요. 이건 위치나 순서, 방향성, 아니면 상대적인 상태 같은 것들과 관련이 깊어요. 위치, 순서, 방향성. 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것, 먼저 생성된 것,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또 가벼운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양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는 음이겠네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것, 나중에 생긴 것, 오른쪽, 시계 방향, 무거운 것, 고요한 것, 이런 것들은 음으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위에 있는 하늘은 양, 아래에 있는 땅은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건 익숙하죠. 그리고 저자는 하도나 락서 같은 고대 도상학도 근거로 드는데요. 여기서 먼저 생성된 것, 하도는 왼쪽, 즉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니까 양의 상징이고, 나중에 생성된 것, 락서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니까 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아, 생성 순서와 회전 방향까지 연결하는군요. 네. 물질의 성질로 보면 가볍고 밀도가 낮아서 위로 뜨는 것은 양,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인체에서도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소화나 흡수를 담당하는 육부는 양으로 보고 비교적 고요하게 있으면서 정수를 저장하고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오장은 음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준은 위치, 순서, 상태.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네요. 하늘과 땅, 가벼움과 무거움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기의 증감보다는 좀 더 정적이고 형태적인 측면이죠. 저자는 바로 이렇게 기, 즉 에너지 흐름의 관점과 혈, 즉 물질 상태의 관점, 이 두 가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음양을 재정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5,000년간 이어져 온 해석상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극 도형이나 팔괘 회전 방향에서까지도 기존과 다르게 본다고요? 네,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기존 해석들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기준 설정이야말로 동양과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열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오랜 음양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열쇠로 기와 혈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 그리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한 셈이네요. 동양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 근본 개념부터 다시 세우자. 이건 뭐 상당히 야심찬 제안인데요. 정확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음양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볼 게 아니라 기의 증가와 감소라는 역동적인 에너지 차원, 그리고 위치, 순서, 상태 같은 정적이고 물질적인 차원, 이 두 가지 뚜렷한 기준으로 나누어서 새롭게 봐야 한다. 이걸 제안하는 거죠. 네. 이런 새로운 관점은 당신께서 앞으로 동양 철학이나 의학 같은 분야를 접하실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설명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을 음으로 본다거나 하는 통념과 다른 부분들은 더욱 그렇죠. 왜 저자는 저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파고들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요, 이 자료의 주장처럼 음양이라는 이 기본 틀 자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재정이 된다면 말이죠. 네, 그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럼 그 위에 세워진 오행 이론이라든지 한의학의 진단이나 치료 원리 같은 더 복잡한 시스템들은 또 어떻게 연쇄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할까요? 기존의 지식체계에 미칠 파장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